키가 크는 시기, 사춘기 성장 급등기 때 아래턱이 많이 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앞니 반대교합이 재발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원장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성장기 아동의 앞니 반대교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세경부터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앞니가 교환되는 시기에 반대교합이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앞니교합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조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부정교합인가 주걱턱인가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제 치과를 방문하게 되십니다. 앞니 반대교합이 발견되는 시기에 이제 위턱과 아래턱 사이의 관계, 앞니 치아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반대교합이 골격 원인인지 치아 원인인지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케이스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얼굴에 젖살도 많고 지방이 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이는 반대교합처럼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앞니 반대교합을 보이는 경우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조금 더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모습을 봐도 아래턱이 조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골격성 3급 부정교합, 골격성 앞니 반대교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 마스크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성장이 부족한 위턱을 앞으로 당겨냈어요. 여기 보이는 큰 와이어가 달려있는 장치가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것 같다고 해서 페이스 마스크라고 부르고 고무줄이 있거든요. 이 고무줄로 입안 장치와 연결을 해서 입안 장치에다가 힘을 전달해주죠. 그래서 이 고무줄이 위턱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윗니와 위턱이 되겠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고 치료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짧은 경우는 반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긴 경우는 1년이 넘어서까지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페이스 마스크라고 하는 장치를 얼만큼 잘 써주느냐 착용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장치를 하루 종일 쓰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8에서 9시간 정도 자는 시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아이 입장에서는 쓰는 게 좀 불편하고 말할 때도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쓰는 시간을 좀 적게 할 때는 좀 늦어요. 치료 효과도 적고 치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쓰는 아이들은 정말 효과가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장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됩니다. 모든 반대교합에서 페이스 마스크를 쓰는 건 아니고 페이스 마스크가 적당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윗입술이 조금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위의 턱 부분인데 좌측의 그림에서는 눈 밑에서 나오는 라인이 이렇게 좀 평평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좀 볼록해졌죠. 밋밋한 일자 얼굴에서 동그란 얼굴로 바뀌었어요. 실제 입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위의 앞니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아래 앞니가 앞으로 나와 있고 거기다가 오른쪽 어금니는 다 거꾸로 물려요. 어금니에 있어서도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의 턱의 성장이 부족한 골격성 앞니 반대교합에서는 이렇게 위의 턱의 폭이 좁아서 위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를 덮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위의 턱의 폭을 넓히면서 앞으로 당겨냈죠. 치료 후에 앞니 반대교합이 개선되었고 어금니도 거꾸로 물리는 모양이 위에가 아래를 덮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1차 교정을 마쳤기 때문에 치아의 가지런한 배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유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서 다시가 조금씩 비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가지런하게 하는 치료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서 아니면 위턱이 좀 부족해서 앞니 반대교합을 가지는 경우는 키가 크는 시기, 사춘기 성장 급등기 때 아래턱이 많이 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앞니 반대교합이 재발되기 때문에 지금 1차 교정에서 위의 턱을 당겨내서 앞니 반대교합을 개선해 주는 게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1차 교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춘기 성장 급등기 때 아래턱이 크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턱의 성장은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성장이 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위의 턱의 성장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냈는데 아래턱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안 되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턱의 성장 양식과 아래턱의 성장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위턱은 한상볼 성장을 하고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좀 성장이 억제되고 당겨내면 성장이 이렇게 촉진되죠. 하지만 아래턱은 연골성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억제가 되지 않아요. 눌러서 억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위턱을 당겨내면서 동시에 아래턱을 이렇게 꽉꽉 눌렀을 거예요. 실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위에 턱을 당겨내는 치료를 해서 1차 교정을 잘 마무리했고, 사실 이 치료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보다 한참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사춘기 성장 급등기가 다 끝이 났어요. 그 이후에 턱이 별로 자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브라켓을 붙이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2차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앞니 반대교합이 있는 현재 상태의 골격 그리고 치아 위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적절한 진단에 따른 알맞은 치료 장치로 교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